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진행입니다. 예, 또 이제 오랜만에 한국사 컨텐츠 공수교대를 올립니다. 예, 공수교대로 치면은 9회가 되겠고요. 시즌2 9회. 공수교대는 뭐냐? 예, 공무원과 수험생들을 위한, 네, 이제 온라인 교재 대소소란 말을 아시는 분은 좀 연배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설이나 만화책 빌려주던 데를 대소소라고 했죠. 예, 근데 이제 공수교대라고 글자를 따다 보니까, 예, 이렇게 옛날 단어도 좀 쓰게 됐습니다. 아무튼 공수교대 시즌2의 9회이고 한국사 인증시험 56회 전반부 5문제인데 방식을 조금 바꿔서 문제풀이는 당연히 해드리는 건데요. 예, 근데 이제 너무 좀 딱딱하게 문제풀이만 하지 말고 좀 이 문제에 나온 것 중에서 이런 거는 이런 뒷얘기도 있어요. 이런 거를 좀 해달라고 몇몇 분들께서, 예, 이게 좀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서, 물론 야구나 시사보다는 분명히 공수교대를 좀 덜 보시는 건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어쨌든 저희 채널의 3대 컨텐츠 중에 하나니까, 예, 하기는 계속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야구처럼 자주는 올라가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제 하는데, 방식은 조금 바꾸겠다. 예, 그러니까 문제풀이하고 근데 이 문제 중에서 요거는 요러요러한 뒷얘기도 좀 있어요. 아니면은 이게 드라마에서 어떤 소재로 쓰였어요. 요런 얘기들도 좀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56회 전반부인데 어떤 이 문제 자료라든가 풀이는 제가 이제 이런 이 공수교대를 만나서 많이 느끼는 건데 정말 장인들이 많으시다. 예. 저 이전에 이런 걸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되게 문제하고 이제 간략한 풀이 이제 요 정도만 있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찾다 보니까 호경님이란 분이 계세요. 예. 그래서 호경님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올려드리고,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은 찾아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를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저는 3점짜리 문제만 풀어드립니다. 예, 그건 아시죠?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56회에, 그러니까 한국사 인증 56회예요. 5번입니다. 자,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는 의자왕인 개백에게 결사대 5,000명을 거느리고 황산에 가서 신라 군사와 싸우게 하였다. 근데 이제 사실 이때는 늦은 거죠, 이미. 그죠? 예, 그러니까 의자왕 하면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의자왕은 왜곡이 된 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삼천궁녀고, 왜냐하면은 삼천궁녀가 있을 데가 없어요. 예, 그래서 아마 궁인 3,000명 내지는 사비성과 궁에 있던 사람 3,000명이 맞을 겁니다. 낙화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개백은 4번 싸워 모두 이겼지만 군사가 적고 힘이 모자라 마침내 패하였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김유신과 화랑 관창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유신은 이 사기를 꺾으려면 우리 쪽에도 어쨌든 누군가 한 명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화랑들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 나갔던 건 반굴은 가자마자 그냥 꼴까닥하고 뒤졌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관창이 가요. 근데 이제 김유신도 개백도 그걸 모르겠습니까? 야, 가라. 너 죽으면은 니네 쪽 사기 올리고 이럴라 그러는 거지. 근데 관창이 한 3번째 4번째쯤 오다 보니까 관창이 오히려 대놓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어차피 죽어야 된다. 저기 아저씨 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개백이 그래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근데 이제 개백도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4번 싸워 모두 이겼지만 신라 병력은 최소 5만이었고 개백은 5천 결사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럼 너나 나나 마지막을 장식하자.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 있죠. 자, 그 다음 사찬 시득이 수군을 거느리고 소부리주 기벌포에서, 그러니까 소부리주라고 돼 있습니다만은 기벌포는 아마 금강 앞바다가 아니겠냐. 이렇게 많이 추정을 하죠. 그죠? 그래서 서린기와 싸웠는데 연이어 패배하였다. 그러나 이후 크고 작은 22번의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4천여 명을 죽였다. 갑자기 사찬 그리고 서린기가 나옵니다. 그죠? 연이어 패배하였다. 그러나 이후 크고 작은 22번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그럼 이거는 나당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는 백제가 멸망하던 660년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는 668년부터 676년 사이에 있었던 나당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뭐냐? 이제 이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잊으시면 안 되는 게 백제 멸망까지는 태종 무열왕, 고구려 멸망 및 나당 전쟁의 승리는 그의 아들인 문무왕, 그리고 1번 김음돌이 반란을 꾀하다 처형되었다. 요거는 김춘추의 손자인 신문왕입니다. 그리고 신문왕은 신라의 56왕 중에서 거의 뭐 고려 광종이나 조선의 태종 이방원만큼 강력한 왕권을 휘두른, 그래서 특히 왕권이 강했던 사람을 전제라는 건 뭐냐면은 올 컨트롤. 예, 영어로 따지면 내가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김음돌은 신문왕의 장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태종 이방원의 원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태종 이방원도, 조선의 태종 이방원도 자기 장인네 집안을 다 절단낸 거 아닙니까? 그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본은 아니죠. 그죠? 예. 나보다도 뒤의 일이니까. 그 다음, 의자왕이 신라를 공격해서 대하성을 함락시켰다. 이거는 당연히 백제멸망 전의 일이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대야성을 지키던 게 김춘추의 사위였어요. 즉, 김춘추의 딸이 대야성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춘추가 좋다, 다 좋은데 우리 딸하고 우리 사위 시신만 원 좀 돌려다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자왕이 그러니까 이거죠. 의자왕도 나름 할 말이 있었죠. 야, 우리 할아버지 때 성왕, 그러니까 증조부일 거예요. 아마 의자왕한테는. 그렇지. 거의 증조부지. 그죠? 예. 야, 우리 증조부를 죽인 원수를 나도 좀 갚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해갖고 대야성 그 문에다가 이제 사위하고 딸 이름이 고타소입니다. 고타소. 그래서 이제 고타소의 목을 묶고 백제 병사들이 밟고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김춘추가 이때 결정적으로 흑화했다는 썰이 파다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떻게 해서든 김춘추는 야, 고구려 백제 신라는 좀 공존할 수 없겠니? 라고 하다가 왜 당에서 이미 유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우리랑 손 잡아, 씨. 그러면 야, 일단 그 대동강 이북은 우리가 먹을 테니까 이 남은 니들이 먹어. 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김춘추가 참아, 그래서 이민족을 끌어들이는 건 좀 하다가 이 사건 이후로 획 돌아섰다는 거죠. 네. 교과서를 보시면 김춘추가 갑자기 당나라 관복을 입고 당태종 이세민을 찾아가고 뭐 시를 낭송하면서 이건 무슨 얘기냐? 제 영혼을 팔게요. 일단 백제 조져주세요.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가 전의 일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을지문덕이 살수해서 이건 더 말이 안 되죠. 그죠? 을지문덕이 살수면 이거는 610년경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건 너무 앞이고 대조영이 고구려의 유민을 이끌고 동모산에서 건국을 했다. 자, 이거는 동모산에서 건국했다라는, 어찌됐든 간에 대조영이 건국을 선포한 건 698년입니다. 근데 제가 그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야, 내가 오늘 건국한다, 딱 이렇게 건국하는 게 아니죠. 그죠? 예. 그전서부터 터전은 잡고 영토를 점점 넓혀 나가다가 주변하고 싸워서 이겼는데 도저히 얘네는 안 되겠다, 일단 국가로 인정해 주자. 그게 698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 대조영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뭐 드라마 대조영은 그 이제 최수종이 대조영으로 나온 거, 이거 저거 이제 사실과 뻥에 막 이제 뒤섞임이긴 합니다만, 거기도 보면은 마지막에 천문령 전투라는 게 있어요. 예. 이 전투에서 이기면서 당나라가, 그때가 이제 축천무우 때인데, 축천무우도 어쩔 수 없이 야, 얘네는 인정해 주자라고 해서 일단 진의 왕으로 봉한다. 근데 여기서는 봉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대조영을 왕으로 인정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698년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순서를 잡자면 1, 2, 3, 4를 굳이 순서를 잡자면 을지문덕이 제일 앞이고, 그 다음이 이제 뭐 의자왕이 신라를 공격하여 요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대조영이 건국을 했다. 그리고 김음돌이 반란을 꾀하다가 처형되었다. 굳이 이 둘 중에서 따지자면은 그래도 대조영이 먼저고 그 다음에 김음돌이 죽은 게 그 뒤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비슷해요, 시기가. 예, 비슷은 한데 신문왕 때 되면은 신문왕은 이미 그래, 일단 나는 뭐 대동강 이남은 먹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왕권을 강화해야지. 즉 발해 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가 돼요. 예. 일단
통일된 나라가 얼마나 넓어졌습니까? 그죠? 예. 이거를 관리하기도 바쁜데, 그죠? 자, 그럼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건모잠이 안승을 왕으로 추대하고, 안승이라고 합니다만 고안승이겠죠. 그죠? 그리고 부흥운동을 전개하였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고구려 부흥운동을 일으켜요. 예. 그러니까 668년 뒤에 고구려가 부흥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엔 잘 했는데 건모잠과 안승은 갈등이 생깁니다. 건모잠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아무튼 고구려 이거였고, 안승은 야 그래도 우리가 신라 문무왕한테 좀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아? 결국 이 갈등을 일으키다가 안승은 건모잠을 죽여버리고 문무왕한테 가요. 그리고는 갑자기 지금의 익산, 옛날 지명은 금마저인데 금마저에다가 보덕국이란 나라를 세웁니다. 이게 괴뢰정부죠. 그러면서 야 우리 보덕국과 신라는 같이 당나라에 맞서 싸운다. 그러니까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추정컨대 건모잠 세력 중에 일부는 아마 그 중에 대조영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이죠. 자, 이 행정구역을 만든 사람이 바로 신문왕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단 신라를 9주로 나누고, 근데 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 옛날 고구려 땅 쪽을 세로로 나눴죠. 이건 왜 그러냐. 이때가 끼케봐야 7세기, 8세기입니다. 그러면 산맥을 뚫을 수 있는 무슨 도로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리가 없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산맥대로 주를 나누다 보니까 한주, 삭주, 명주는 저렇게 세로가 된 것이고, 그 다음 충청도 쪽은 웅주, 그리고 전라도는 전주와 무주, 그리고 경상도 쪽은 상주, 강주, 양주 이렇게 나눈 건데,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수도인 경주가 너무 동남쪽에 있다 보니 또 조그만 소경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광역시 정도 되겠죠. 그래서 중원경, 서원경, 남원경, 금광경, 북원경 이렇게 5개의 소경을 둡니다. 여기에다가는 뭘 하냐? 일종의 여기는 그 행정도 되지만은 지방의 어떤 이 소경 겸 지방의 감시 거점도 되는 거예요. 예, 지방 호족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통일이 된 직후 신라의 구주 오소경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일단 기억, 구서당과 십정의 군사 조직을 운영하였다. 구서당은 중앙군이고요. 십정은 지방군입니다. 자, 근데 구서당은 일단 중앙에 9개의 군대를 뒀는데, 여기서 특징은 뭐냐? 고구려계, 백제계, 말갈계 군사들까지도 중앙군에다 넣어갖고 뭐 민족의 화합을 강조하였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초창기고요. 뒤로 가면 갈수록 중앙군도 이제, 예. 신라가 망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골품제를 버리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계와 백제계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화학적 결합을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신문왕 때는 야 그래도 고구려계 백제계도 우리가 포용하는 듯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어? 그 대표적인 게 구서당입니다. 자, 십정은 뭐냐? 여기 주가 9개죠. 그러니까 각 주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군대를 배치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방 반란 내지는 혹시라도 있을 특히 한주, 삭주, 명주 같은 경우에는 외적이 침입할 소지가 있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십정이냐? 9주니까 각 주에 일정씩만 있으면 되지. 근데 보세요. 저 중에 한 주는 겁나 넓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에는 이 군단을 2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십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억은 맞아요. 자, 욕살, 처려, 근지 등을 지방관으로 파견하였다. 자, 욕살, 뭐 대대로 이런 거 나왔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고구려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정삼제도에서 보면 알겠지만 좌평,
뭐 달솔 이런 거 나오면은 이거는 무조건 백제입니다. 일단 요렇게만 외워두셔도 거의 안 틀려요, 여러분들. 예. 고구려 같은 경우는 욕살 대대로 대모달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건 고구려죠. 예. 상수리 제도를 실시해 갖고 지방 세력을 견제하였다. 자, 이거예요, 바로. 상술이라는 거는 뭐냐? 일종의 인질 제도입니다. 야야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김튼튼이 전주 사니까, 야, 너 전주인데, 야, 근데 네 아들 걔는 좀 경주에 와갖고 벼슬 좀 해야 되지 않겠어? 아, 말은 그럴듯하지. 근데 이게 결국은 뭐죠? 네 아들은 경주에서 우리가 인질로 데리고 있을게. 이게 고려 때 그대로 계승이 된 게 기인제도다. 여기까지는 아셔야 돼요. 네. 왕건이 기인제도 괜히 했겠습니까? 이 신라의 상수리제도 보고 따라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디귿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북계에 병마사를 파견해서 적의 침입에 대비했다. 우리나라 행정구역 중에 계가 등장하는 거는 고려밖에 없죠.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왜 3점짜리지? 라고 하기에는 좀 조금 3점짜리 푸느라 힘들지? 애따 먹어라. 이런 거 같습니다. 이건 틀리면 바보신 거예요. 예, 그래서 답은 기역과 디귿이 됩니다. 자, 어쨌든 구주 오소경을 만든 것도 신문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왕권이 세니까 야, 행정구역 재편할게. 중앙군, 지방군도 재편할게.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죠? 예. 자, 이럴 때 꼭 눈치 없이 전화하는 애들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잠깐 커트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3번. 이제 고려시대 문제죠. 자, 근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일단 고려 거란 전쟁의 영웅이었죠. 양규. 무로대에서 거란군을 습격하여, 무로대는 오늘날의 의주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천여 명을 죽이고 포로가 되었던 남녀 3천을 되찾아왔다. 거란의 2차 침입입니다. 자, 나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거란이 침입하려 함으로 군사 30만을 선발해서 광군이라 부르고 광군사를 설치하였다. 일단 광군이라는 거는 최초로 등장하는 거는 고려의 3대 왕인 정종 때입니다. 자, 그런데 명분은 이거예요. 야, 거란이 침입하니까 그 30만 예비군을 좀 편성해야 되겠어. 그럼 여기서 30만은 누구 걸까요? 예, 이거는 호족들의 군대였겠죠. 그러니까 호족들이 군대를 내놓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사병이 없어진 거는 태종 때요. 태종 이방원 때. 예. 근데 어찌 보면은 고려의 정종은 이거를 좀 최초로 시도한 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고려 정종이 왕이 오를 때쯤이면은 거의 뭐 한 950년경 이쯤이거든요. 950년대, 60년대. 너무 빠르죠. 그리고 또 하나 고려 정종은 사실상 정통성도 없었습니다. 왜? 자기 형인 2대 혜종을 사실상 시해했던 사람이 3대 정종이에요. 그래 놓고 그거를 누구한테 뒤집어 씌웠냐? 왕규하고 박수리에게 뒤집어 씌웠던 거죠. 예. 이것도 역시 태조 왕건, 예, 태조 왕건도 최수종인데 거기 보시면 그 김학철 배우가 박수리로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제국의 아침이라는 드라마가 이어서 합니다. 거기서 이제 그런데 말입니다. 이 김상중 씨가 광종으로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은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은 조경환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옛날 수사반장 탤런트. 이분이 늙은 박수리로 나와요. 예. 그리고 왕규가 나옵니다. 근데 왕규는 원래 왕씨가 아니에요. 함씨입니다. 함씨. 함규예요. 함규. 근데 왕건이 문신 중에는 너 똑똑한데? 야, 그럼 너도 우리 왕씨 패밀리 해라. 일종의 사성 정책으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왕규의 딸도 왕건에게 시집을 갔겠죠.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광주원군이라고. 아마 경기도 광주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근거지가. 근데 문제는 뭐냐? 왕규의 외손자는 17남인가 18남인가밖에 안 됩니다. 애지당초 왕이 될 확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거를 정종이 왕규하고 박수리가 특히 왕규가 자기 외손자를 왕으로 세우려고 우리 형을 죽이고 우리 형을 시해하고 왕을 만들려고 했던 거야. 완전 개소리죠. 예.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정종은 충주 유씨 집안하고 그리고 왕건의 사촌이자 서경을 총괄하고 있던 서경 총사 왕식념의 서포트를 받고 있었습니다. 가장 빵빵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누가 형을 죽였을까요? 뭐 불보도 뻔한 거죠. 그러니까 원체 정통성도 없었는데 여기에 왕위에 오르자마자 야 나 광군 30만 결성하고 수도 서경으로 천도할 거야. 그러면 말을 들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심지어 자기 외가 쪽도 등을 돌립니다. 어이 왕이면 그냥 조용히 있어. 즉 무슨 얘기냐? 고려의 호족들은 왕을 그냥 상징적 존재로만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정종도 왕위에 오른 지 불과 3년 만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모든 걸 다 지켜보고 있던 정종의 정종의 동생인 광종. 그러니까 광종은 왕건의 셋째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마어마한 호족 대숙청을 하게 되는 이게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광종을 소재로 한 드라마 중에 보시면 제일 유명한 건 우리 김상중 배우가 나왔던 제국의 아침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준기 배우가 광종으로 나온 것도 있어요. 뭐 보보심경려 아이유하고 나왔던 거. 근데 얘는 하나 참고하실 건 청나라 걸룡제의 즉위를 소재로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중국 거를 갖고 온 겁니다. 근데 가장 비슷한 게 뭐가 있지 하고 찾다 보니까 광종이 왕위에 오른 과정이 좀 비슷하겠구나. 예. 그러니까 이 이민족들, 그러니까 유목민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장남한테 왕 안 줍니다. 예. 야 능력 있는 놈이 왕 돼. 특히 어릴수록 더 좋아. 약간 이 풍습이 있어요. 예.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그 장혁이 또 광종으로 나왔던 게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였더라? 그건 MBC에서 했던 건데. 예. 그래서 이렇게 고비고비 때마다 광종도 소재로 많이 쓰였다는 거. 왜? 바로 이 정종이 야 내가 왕이면 그러면 다 할 수 있어 했다가 끈 떨어진 연이 됐다. 예. 이게 정종 때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왕이 소손령의 공격 소식을 듣고 서의를 보냈다. 이거는 1차 거란 침입 때 얘기죠. 그럼 벌써 순서가 딱 잡히실 거예요. 그리고 소손령은 성종, 그죠? 강감찬 등이 귀주에서 거란을 맞아 싸웠다. 고려군이 맹렬하게 공격하니 거란이 북으로 도망쳤다. 이건 귀주 대첩을 말하는 거고. 자 그럼 딱 나왔죠. 이 중에 제일 빠른 왕 정종, 그 다음은 성종, 그리고 현종 때 2, 3차가 있었습니다만 2차는 양규, 3차는 강감찬. 그러면은 나, 다, 가라 이렇게 되는 얘기죠. 예, 그죠? 정종은 별로 존재감은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광종이 나중에 호족 대숙청을 하는 데 있어서 명분을 제공하는 왕이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 형을 시해하고 왕이 됐는데 막상 왕이 되고 나니까 호족들을 그러니까 너무 준비 없이 왕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밀어붙이면 호족들이 다 네 이럴 줄 알았는데 심지어 자기 외가인 충주 가문에서도 자기를 버린다는 걸 알게 되고 그냥 무기력하게 죽어갔던 왕. 그래서 광종이 나는 이렇게는 왕 안 해. 호족 저것들 가만 안 놔도 빌미를 제공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문제로 갈게요. 자, 역시 고려 문제입니다. 근데 요거 조금 어려워요. 자, 다음 교서를 내린 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우리 태조께서 흑창을 두어서 가난한 백성에게 진대하게 하였다. 즉 진대법의 고려 버전이 흑창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진대는 뭐냐? 이거 아셔야 됩니다. 춘대 추납입니다.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곡식을 갚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왜 보릿고개가 심하니까. 이 보릿고개가 뭐냐면 왜 보릿고개라 그러냐? 쌀은 이미 다 먹었고 보리는 수확하기 전이라서 보릿고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나라에서 빌려줘요. 그리고 가을에 야 갚아. 이게 진대입니다. 이 진대법을 만든 게 을파소죠. 근데 이제 제가 어디서 우연히 봤는데 을지문덕은 누군지도 모르고 뭐도 모르고 페이스북에 올라오더라고요. 그거 다 개쪽 같은 소리고요. 을씨 집안은 상당히 유명한 집안입니다. 왜?
고려 초창기 때 고려는 초창기에 좀 정변이 많았어요. 그 정변을 바로잡았던 사람 중에 을두지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고국천왕 때 유명한 재상이 을파소입니다. 근데 어떤 놈들은 또 뭐 을지문덕이 을지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을지문덕이겠죠. 예, 을두지, 을파소, 을지문덕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봐야지. 을지문덕이 갑자기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특히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일종의 저도 확증 편향일 수는 있거든요. 여러 개를 크로스 체크해갖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페이스북은 을지문덕은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심지어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데 살수대첩에 총사령관이 됐다 갑자기 사라졌다. 아니 어떤 미친 나라가 영양왕이 바보입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야 살수대첩을 너한테 맡기겠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예. 얘기해도 몇 가지 왔는데. 아무튼 지금 백성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저축한반은 늘어나지 않았으니 미 1만석을 더하고 이름을 의창이라고 고친다. 즉 흑창제도를 의창이라고 고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주와 부에도 각각 의창을 설치하도록 하라. 이 문제는 어렵습니다. 예. 좀 어려운 문제야. 그런데 이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일단 의창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예요. 그 고려의 6대 왕인 성종 하면은 삼성육부 최승로 시무 28조 뭐 이런 건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국학하고 이제 주자감을 합쳐 국자감 이런 것까지는 아실 거예요. 국학 더하기 주자감이 국자감입니다. 신라의 국학, 발해의 주자감 합친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도 아셔야 된다. 의창. 이거 성종 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종은 한마디로 굉장히 유교 매니아였던 왕이에요. 그러나 고려가 불교 국가라는 건 부정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 정치는 유교로 하고 민간의 신앙 그래서 치국은 유교 그리고 수시는 불교. 그러나 개인의 어떤 그 생각이라든가 이런 건 불교로 해. 이걸 시도했던 왕이 성종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먼저 하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한양을 남경으로 승격시켰다. 자, 이거는 고려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문종 때입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는 서경이 있고 개경이 있고 동경이 있었어요. 동경은 어디냐? 경주입니다. 경주. 자, 그런데 경주 이미 망한 나라예요. 신라 수도입니다. 거기를 굳이 삼경으로 부를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서울을 남경으로 승격을 시킵니다. 그리고 동경은 사실상 삼경에서 탈락해요. 자, 그런데 여기 재밌는 얘기가 있는 게 이 남경에다가 주기적으로 오얏나무를 심었다가 베었다가 심었다가 베었다가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얏리 이씨죠, 이씨. 예. 풍수지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풍수지리를 결정적으로 착각했던 사람이 누구냐? 내가 이씨인데? 예. 그 이자겸. 예. 결국은 이건 이성계의 얘기였던 거죠. 예. 이런 야사도 있어요. 그래서 한양을 남격으로 승격시킨 다음에 계속해서 오얏나무를 심었다가 베었다가 심었다가 베었다가 하면서 이제 18자가 왕이 되는 거를 경계했다라는 야사가 있습니다. 이건 문종 때 국자감에 서적포를 설치했다. 이것도 얘기하려면 또 한참인데 일단 이렇게 말아두세요. 국자감이 고려 중기쯤 가면 망합니다. 왜? 고려의 사교육 열풍이 불어요. 이거는 저희 공수교대 시즌 1에다가 제가 최충 과연 해동공자인가 유교의 이기적인 미친놈인가 편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놨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이 망해가니까 서적포라는 거는 일단 포나 고가 나오면은 이거는 장학재단이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려 숙종 때 숙종은 문종의 셋째 아들입니다. 예. 그래서 문종 때보다 뒤죠. 그러나 어쨌든 관악을 살려보겠다고 서적포 양연고 7제 7은 숫자 7이에요. 그래서 숙종과 그의 아들인 예종이 온갖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됐다. 예. 아무튼 그 최충편을 한번 다시 보시면 됩니다. 시즌 1에 예.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간 파견하였다. 이게 정답이죠. 그죠? 예. 그리고 인사 행정을 담당하던 정방을 폐지했다. 이것도 개 중요합니다.
정방을 설치한 건 최2. 그래서 원 간섭기 때 무신정변 때 만들어졌던 건 거의 다 없어지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게 정방이에요. 왜? 해보니까 편하거든. 인사를 여기서 다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정방은 원간섭기도 살아남았는데 결국 공민왕 때 폐지가 된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경에 귀법사를 세우고, 이건 몰라도 돼요. 근데 균열을 주지로 삼았다. 균열! 광종의 왕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려의 불교는 가만히 보면 원래 고려 초창기에 성종과 상종이라는 두 개의 계파가 있었어요. 성상은 합칠 수 있다. 성상 융회 사상, 이걸 주장하신 게 균열 스님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교종선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대각국사 의천. 의천은 문종의 5째 아들입니다. 근데 야, 너는 그냥 스님 해. 근데 고려 때 스님은 아무나 못해요. 왕족이나 귀족이 할 수 있는 게 스님입니다. 이렇게 천태종을 만들었던 거고, 고려 후기로 가면은 보조국사 진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세라는 스님이 나오고, 그러니까 즉 균열, 의천, 진울, 요세, 요 정도 알아두시면 일단 한국사 시험 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써봐. 이게 4번째죠? 그죠? 예. 그러면 요게 이제, 자, 일단은 요 마치고요.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조선으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자, 말은 긴데 중앙에서는 홍문관, 육경, 대간, 지방에서는 감사와 수령이 천거한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 시험을 치르면 많은 인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한, 여기서 한은 한나라의 한인데 시행한 현량과의 뜻을 이은 것입니다. 아, 현량과, 그럼 조광조죠. 근데 거꾸로 말하면 조선 중기 때만 가도 과거제가 이미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라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이게 반증도 되고 방증도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조광조는 천거제로 합시다. 그러니까 근데 천거제라 그러니까 마치 위진남북조의 정말 추천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시면 추천한 인재들만 모아서 시험을 치르게 하자.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그 정원 외 선발, 왜 그 대입에서도 보면은 그 흔히 말하는 거, 야, 너는 그 외국인이지? 외국인만 따로 뽑아줄게. 약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무조건 추천해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추천을 누구라겠냐는 거죠. 이 새끼들 분명히 살인파를 많이 추천할 거야.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훈구파가 싫어했던 거죠. 자, 그 다음. 정곡공시는 이미 10년이 지난 일이지만 허위가 되게 많았습니다. 공신 기록을 유자광이 홀로 맡아서 이렇게까지 외람되었습니다. 뭔 얘기냐? 유자광이 자기 친분에 있는 사람 다 넣었단 얘기예요. 예. 지금 고치지 않으면 개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유자광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유자광 하면은, 근데 유자광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종 때는 거의 개밥 취급받고 연산군 때는 잠깐 잘 나가다가 어떻게 됐냐? 유자광이 연산군 말년이 되면 갑자기 쓱 사라집니다. 왜? 아, 이 정권 얼마 못 가겠다. 야, 슬슬 다음 준비하자. 누구 같죠? 예, 전 누구라고 말 안 했습니다. 예.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이요. 그래갖고 중종이 왕이 될 때 공신록 작성을 맡았던 게 유자광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유자광 스스로 그랬대요. 야, 나라고 한 명의 못 되란 법 있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드라마인데 MBC에서도 조선왕조 500년에 보면 한명회가 유자광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유자광이 저기 제 천하도 이 손 안에 있소이다. 그거를 맨 처음 했던 게 괴물에 나왔던 변희봉 씨예요. 어여가 했던 그 변희봉 씨. 예. 변희봉 씨가 맨 처음 떴던 게 바로 그 조선왕조 500년에서 유자광 역할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자면 옛날 드라마 80년대니까 거의 뭐 요즘처럼 뭐 디지털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찍으면 대충 편집해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유자광이 내 손 안에 있소이다 하는데
오른손에서 롤락스 시계가 딱 보이더래요. 예. 사극에서. 예, 진짜로요. 예. 옛날에 초등학교 500년 보면요. 경복궁 배경으로 찍다 보니까 뒤에 막 남산타워 나오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예. 그러나 그때 드라마가 참 스케일도 크고 재미는 있었어요. 예. 요즘은 드라마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끼케야 뭐 30몇 부작, 20몇 부작 해도 막 대하사극 이러는데 좀 안타깝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유자광이 제가 볼 때는 아주 그 혼란의 키입니다. 이게. 예. 아주 혼란스러운 키예요. 예. 그래서 다음 주장이 공통적으로 제기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골라라 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밖에 될 수가 없냐. 자, A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유자광하고 조광조 사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죠. 자, 이거 외우셔야죠. 무오사와 갑자사와 기묘사와 을사사와. 그러면 결국 조광조는 기묘사화 때 그 말도 안 되는 주초위양 사건으로 꼴까닥했던 게 조광조예요. 그죠? 예. 네. 그러면 여기 표를 보시면 연산군이 즉위해서 갑자사화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근데 갑자사화하고 을사사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사화 다음에 그러니까 무오, 갑자 그리고 연산군 폐위, 조광조의 개혁정치, 그런데 기묘사화로 뒤졌고 인종이 즉위했는데 인종이 1년도 못 가서 죽으니까 인종을 따르던 살인들을 마저 제낀 게 을사사화. 예. 네. 그러니까 갑자하고 을사라고 이렇게 적혀 있지만 여기 보세요. 연도를 보셔야 돼요. 1504년부터 45년. 무려 40년간의 일입니다, 이게. 그죠? 그러면 연산군 말년서부터 중종 때 전체랑 그리고 인종 때하고 명종 1년까지예요, 이 시기가. 예. 신기하죠, 그죠? 예, 요 1504년부터 1545년을 따져보면 연산군, 중종, 인종, 명종 4명의 왕이 다 있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그러니까 여기를 딱 거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는 거죠. 왜? 을사사화서부터 선조 즉위 때까지는 이건 오로지 명종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명종도 생각보다 왕을 오래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선조 즉위서부터 인조 반정. 예. 여기는 선조, 임진왜란, 광해군, 인조반정 여기까지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라마는 고르셨으면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순서 다시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량과하고 이 전국공신, 즉 조광조가 말했던 게 뭐죠? 야, 뭐 개나 소나 다 중종반정 때 공신이래. 야, 다 삭제. 이게 위훈 삭제거든요. 그러니까 현량가와 위훈 삭제다. 그러면 조광조다. 그럼 조광조는 기묘사화 때 죽었는데 기묘사화가 어디 갔지? 예. 큰일 났네? 어디 있긴요. 을사사화 앞이 기묘사화니까 답은 나죠.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요렇게 5문제, 예, 56회의 5문제를 해봤습니다. 이제 중간중간에 좀 재밌는 얘기는 넣어놨는데, 특히 한번 그 광종 때를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그 장혁 배우가 그 사극 제목 두근두근 뭐였는데? 근데 그게 광종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동안 등장했던 광종 누구냐? 예, 그거 찾아보시는 재미가 아마 쏠쏠 하실 거다. 그리고 보보경심일 거예요. 보보경심련은 모델은 광종인데 사실은 그게 건룡제의 즉위를 다뤘던 청나라를 다뤘던 드라마를 우리 버전으로 판권을 사온 겁니다.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소대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한 달에 2번은 최소한 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올려드리고 지금이 목요일 오후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 올려드리고 내일 금요일 또 이제 야구 시작하기 전에는 야구 이야기 또 올려드려야겠죠. 그런 식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이야기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데요. 그 얘기는 그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공소교대 시험 문제 풀이와 재미 2개를 다 최대한 추구해 볼게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 공수교대 10회에서 뵙겠습니다. 끝!